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작심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확대 당직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을 하면은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이제 얘기하자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하는 게 전제 조건이란 얘긴데, 한동훈 대표의 표현은 그게 꼭 안 되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특별감찰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링크가 돼 있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년 전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고 막 이러다가 링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당론으로 좀 정해져 있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여권은 위기다. 그런데 11월부터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11월에 기회가 온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법 선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여건으로선 기회가 될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반사이익이 오지 않을 거다. 즉 기회를 살리지 못할 거다. 특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 이 표현을 좀 물어보니까 네. 김 여사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또 뭐 문다혜 씨 논란 이런 것들도 부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묻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여건이 준비가 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준비를 얘기예요. 해놔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배경으로 짚어봐야 되는 점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책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행위 감찰하는 그런 그 감찰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 여사 관련해서 3대 요구 같은 걸 했는데 수용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하고 저녁을 했고요. 번개했는데 23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그제죠, 그제. 네, 네. 그제죠. 그래서 요구했는데 안 됐고, 그러면은 사람을 모아서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신호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감찰관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요?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 회의장을 좀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주목이 됐던 거는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고 이 부분을 일종의 모두 발언처럼 회의장 밖에서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을 하는데 먼저 설명을 했다라는 기자들이 거예요. 질문하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이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추 원내대표의 발언의 요지는 이 건은 원내 관련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원내대표인 내가 주관해야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일종의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고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 아니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읽어드리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즉 한동훈 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쪽에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좀 부각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간의 상의가 없었다라는 점도 또 설명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도 일종의 가세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네. 기존에 이제 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즉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한 다음에 하는 게 원래 방식 아니었느냐. 그리고 기존 입장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부딪힌 셈이 되는 건데요. 투톱의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다음에 친한계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또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네. 의원들 108명만 모여있는 방인데 여기서 친한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자는 배현진 의원이었는데 추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에 특별감찰관 도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냐, 이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현진 의원이. 네. 이후에 뭐 박정훈, 한지아, 김영동, 뭐 김상호, 김소희 이런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쭉 이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의총 열어달라, 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중립지대 모 의원한테 좀 물어보니까 친한계 외에는 말이 없었고 뭐 친윤계나 원내 지도부도 답이 없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보면은 이 갈등 구도가 일종의 대립 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새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으니까 이제 힘싸움을 해보겠다 이런 그림인데 네. 그제 만찬에서 의원들 싹 모았고요. 어제 그렇죠.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네. 또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 나서고 이런 그림이고요. 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대표를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 면담한 날 추경호 원내대표 만났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어요. 근데 그랬다면서요? 물론 이제 예정된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그림도 좀 그렇게 읽힐 수가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러니까 만찬을 한 거예요? 네. 어. 아니요. 3시 반부터 만났습니다. 네. 아하. 예. 그리고 김태흠 지사도 또 나서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요런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내 의원들 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양쪽을 좀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굳이 따지자라면 당대표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더 모든 걸 좀 총괄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원내가 다 총괄한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또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그런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초동 문법을 쓴다라고 그러니까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 문법을 좀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의도 정치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 정치질만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 한 30명 정도가 집단으로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박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어제 용산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무근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불만 기류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불만들이 있냐면은 예. 그 소위 말하는 뭐 8명이나 10명 지목이 된 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부 말이에요? 행정관들의 표현, 그러니까 소위 몇 명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뭐 여사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아닌데 이제 일괄해서 묶여 있고 이게 어느 쪽으로 또 연결이 되냐면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한 비판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좀 편을 들고 내부 직원들을 오히려 조금 이제 보호해주지 정리하려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류의 불만들이 있는 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이지만 집단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그렇죠. 그 뒷부분만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좀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밤에 이게 아마 채널A 단독 보도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습니다. 확인을 좀 드렸고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한 갈등이 뭐 한추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추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당내에 이제 뭐 박순봉 기자 얘기했듯이 이제 세력 대결 이렇게 가는 것 네.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거는 원내대표 맞습니다.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된 결과였고 지금 이제 이 기싸움이 결국은 그 추경 원내대표가 의총에 물어보겠다라고 한 거는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도 그게 맞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의총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너희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 얼마나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봤다고 볼 수 있고 친한계가 이틀 전에 회동을 했는데 한 20여 명 모였잖아요. 네. 친한계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올 수 있었다. 사실은 지난번 첫 번째 그 번개보다 네.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지방에 뭐 이를테면 국정감사 이런 것 때문에 못 온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늘어나고 있다. 뭐 지난번에 한 27명 됐던가요? 예,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한 20명 초반이었는데 못 온 사람들이나 새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니까 결국은 이거는 세대별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뒷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거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사 농단이다. 그러니까 어디 지금 소위 말해서 감히 지금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이거를 지금 요구를 하느냐 뭐 이런 메시지가 채널A에 어제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보도가 나왔죠. 예, 예. 채널A 보도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난 100명 잘라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초반에 이제 1년 차 조금 안 됐을 때 그때 한번 대통령실 대대적으로 쇄신했잖아요. 네. 뭐 이제 인사 교체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윤핵관 뭐 라인들이 정리가 되고 뭐 장제원 의원이 뭐 밀어넣었다라는 사람들이 뭐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했는데 뭐가 문제? 난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하면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시그널은 예. 절대 인적 쇄신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밀려서는 안 하겠다라는 게 왜냐하면 어제 이제 또 여러 보도가 나왔던 게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인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몇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강훈 전 비서관 네.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원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관광 쪽하고는 무관한데 관광공사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김호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공항공사 사장 최종 5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상징적인 게 KBS 신임 사장에 이제 박민 사장이 연임을 실패를 하고 박장범 앵커가 이제 9시 뉴스 앵커가 됐는데 이게 한겨레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대통령 술친구 박민 제쳤다. 그리고 박민 연임 뭐 꺾은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올해 2월달에 이제 대담을 하면서 그때 명품 가방 이제 디올백 그거를 이제 조그마한 파우치 조그마한 뭐 가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사 심기경호하는 거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 이제 세간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역시 김건희가 세구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까지 밀어냈냐. 결국은 이제 KBS 이사들이 야권 이사들 4명은 빠지고 여권 이사 7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숫자는 공개를 안 했지만 과반이 1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1차 투표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절대 한동훈한테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는 계속 이제 확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마지막 정리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박장범 뉴스9의 앵커가 KBS의 새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인 후보인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KBS 사장으로 확정되는 거겠죠. 지금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상황들 들었고 잠시 후에는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 친윤 인사 아니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죠. 폭풍 군단 3,000명 러시아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했고 우리 국정원이 일주일 전에 그렇다고 했는데 북한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미국하고 나토가 모두 어제 공식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 다시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 파병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폭풍 군단은 한국의 특전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 부대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500명이 이동을 했고 최근에 1,500명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국정원이 보기로는 총 1만 명이 이 3,000명 합쳐가지고요 파병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정원이 예측했던 숫자가 1만 2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네요. 파병에서 북한군은 1인당 한 달에 $2,000 정도를 받는데 우리 돈으로 한 27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 네. 근데 이거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북한이 받는 거의 다 거겠죠? 많이 떼갈 거예요. 제가 그 정보기관 출신의 북한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예전에 한 뭐 15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개인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굉장히 서로 가려고 많이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 액수라면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투 현장에는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적응 훈련 중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 교관들의 분석을 국정원이 입수한 거는 북한군이 체력하고 사기는 우수한데 이제 드론 공격, 뭐 무인기 조종 이런 것 같은 현대전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북한은 이 파병 사실을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한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는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 있는 거다. 네, 소문은 네. 그 북한의 파병된 군인들 가족은 지금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국정원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격리 조치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어요. 선발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제가 아까 뭐 전문가랑 좀 얘기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마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좀 난리가 났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 파병 자체가 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고문단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보내는 것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예. 대규모로 보낸 건 또 처음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돈이 있는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긴 휴가는 없고 면회만 있다 그래요. 어. 군 생활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집안들은 면회 가는 건 자유롭대요. 왜냐면 면회를 할 때 물자가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돈 없는 집안은 사실은 그냥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니, 북한군은 10년이에요. 네. 복무 기간이. 근데 휴가가 한 번도 없어요. 휴가는 없고 면회는 자유롭고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돈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못 보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가족들이 못 보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파병이 됐다라고 하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게다가 가서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전사됐다라는 네. 소문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불거지게 되면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하나 좀 짚는 거는, 북한이 코로나 때 중국이 안 도와주면서 굉장히 고사 위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급해지면서 일종의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 결국 이 파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내용은 잠시 후에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영 의원하고도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 김준일 평론가 좀 짧게 평론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이거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지금 한 2시간 전인가요?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10월 초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 북한 군인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하고 곧 훈련을 마친 뒤에 이제 교전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경고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됐는데, 미국이 그렇게 미온적이었던 거는 이거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파병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라는 거를 좀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하는 것도 있고, 좀 중동 상황도 너무 지금 선거에, 특히 해리스 선거에 안 좋은데 이것까지 지금 하는 게 선거에 좀 불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건데,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제 인정까지 했으면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대기로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3국이 파병을 한 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무기도 뭐 지원하니 어쩌니 하지만 군대가 간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쪽을 돕는 군대가 들어갔으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리도 도와줘. 우리는 왜 군사 안 보내줘?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미국이고 뭐 우리나라고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중대기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이야기 잠시 후 김준형 의원하고 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강혜경 검찰 조사. 예, 강혜경 씨라고 하면은 그 이른바 명태균 씨부터 이제 얽혀져 있던 그 사건. 내 제보자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죠. 네. 어제 오전 10시에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님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주실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을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해명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예. 벌써 5번째 출석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강 씨를 불렀기 때문에 이거랑 좀 맞춰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즉 뭐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은 없는데 혹시 검찰이 이걸 확보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